건설 현장에 골재 대란이다.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3년 새 바다 골재 공급량 감소율. 와, 엄청나죠. 76.4%가 줄었어요. 바다 골재.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모래 채취를 못하는 거죠. 야,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예,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2017년에 바다 골재를 전체 5%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2016년에 3,274 입방미터, 3,274만 입방미터의 바다 골재를 채취를 했었는데 갑자기 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2018년에는요. 826만 입방미터밖에 바다 골재를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674만 입방미터고요. 2022년 작년도 745만 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새에 바다 골재 채취가 적어도 말입니다. 2,502만 입방미터가 줄어들어서 76.4%나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골재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골재는. 그럼 골재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제 골재는 바다 골재 이게 법이 통과돼서 어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더 이상 채취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강에 대한 준설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산림에 들어가서 산을 깨가면서 바위를 깨서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바다 골재 다시 말해서 천연 골재를 빼고 그러면 기타 골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 기타 골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기타 골재가 근데 문제예요. 기타 골재를 잘 보면 말입니다. 선별 파쇄 골재도 있고요. 순환 골재도 있습니다. 순환 골재. 다시 말해서 집을 뜯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벽돌들 적벽들도 있고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쓴다는 거예요. 파쇄를 해서 슬래그 골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천연 골재는 줄어들고 기타 골재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입니다. 실제 천연 골재는 줄어들고요. 기타 골재가 2020년 기준으로 1억 1183만 입방미터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2022년에는 1억 3752만 입방미터입니다. 전체 규모도 말입니다. 2020년에는 50.1%였는데 2022년에는 59.2%까지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천연 골재는요. 일반적으로 쓸 때 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주요 건물을 공사할 때 천연 골재 중심으로 씁니다. 도로 포장을 하거나 뭔가 위험해서 조금 떨어지는 쪽은요. 기타 골재를 주로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골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천연 골재, 기타 골재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연 골재가 아니라 기타 골재라도 있으면 좋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타 골재가 아파트에 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순환골재라고 하자고요. 집을 뜯고 나면 벽돌도 나오고요. 세면 벽돌도 있고 적벽돌도 있을 겁니다. 이거 깨잖아요. 깨갖고 파쇄시켜서 순환골재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순환골재가 집을 짓는 데 들어가면 그 강도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강도가 천연골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불량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순환골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파장도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가격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골재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바다에서 채취하기도 어렵고 강을 준설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골재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철근값도 올라가고 이게 스티로폼 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내외장재까지 다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골재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아파트가 위험한 게 나쁜 불량 골재가 사용될까 봐도 위험하고요. 또 골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갈까 봐도 위험하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시장에서는요. 충격적인 일도 또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골재 대란은 자칫 잘못하면요. 아파트의 준공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아파트의 건설에 대한 강도의 문제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문제까지도 동시에 가져오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부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잘할 거라고 믿지만 이게 골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까지 만약에 벌어진다면요. 아마도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그만큼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천연골재하고요. 이게 가격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가격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활동하게 많이 올라가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다골재 같은 경우는요. 입방미터당 13,000원 했거든요. 지금은요 88.5%가 올라서 24,500원을 합니다. 산림골재도 말입니다. 입방미터당 14,000원 하던 것이 요즘은 35.7%가 올라서 19,000원까지 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랐으니 저는 분양가에 대한 어떤 인상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말입니다. 항상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한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골재 대란이라는 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템을 고를 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지 않거든요. 아니 거기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될 때는 제가 여러분하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맞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게 점점 현실이 돼 간다는 거. 결국 물가 인상이라는 건 전방위 산업에 충격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